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이입니다. 자, 17단원 두 번째 시간이죠. 넓이와 적분, 우리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들 쭉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도 사실상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적분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넓이와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수투에서 배웠던 다항함수는 굉장히 그래프가 단편적이잖아요. 우리가 다 외우고 있단 말이야. 초월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프의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고 낯선 형태가 등장을 하고 이로부터 이제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는 파트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미적분 배우다 보면은 미분법 중에서 매개변수 미분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매개변수 같은 함수의 미분법. 근데 적분도요. 매개변수로 표현된 함수도 함수입니다. 그럼 그런 함수도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보다는 미적분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역시 큰 틀에서는 곡선과 축 사이 넓이 또는 두 곡선 사이 넓이를 이러이러하게 구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주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7-6번부터 등장하는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함수를 외우고 있지 않단 말이야.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몰라.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요거는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서브 문항들이 있으니까.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x가 0보다 크다의 정의가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그래프 대략 이런 그래프죠. x축, y축이 있으면은 1,0을 지나고 0으로 가면은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한대로 가도 역시 무한대로 가는 이런 뭐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건 계산해봐야 됩니다. 뭐 미분해서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원점에서 이 곡선의 그건 접선의 방식. 이건 이제 뭐 적분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미분 문제고, 아니 접선 문제고. 접선의 방식 문제 어떻게 풉니까? 원점에서 이 곡선의 접선을 긋는 거 어떻게 구합니까? 일단은 이제 적분이 아니니까 이거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 y는 lnx 전체 제곱이란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는 방법은요. 미분해서 계산하시면은 2의 lnx 곱하기 합성하면 x분의 이렇게 되겠습니다. 능령이 되는 값이 그 값인데 그러면 x가 뭐일 때밖에 없습니까? 1일 때밖에 없습니다. 이 그래프 어떤 그래프냐면은 이런 그래프예요. x가 1일 때 1,0을 지납니다. 그리고 무한대로 가도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0으로 가도 무한대로 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이거죠. 원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 방식이니까 당연히 뭐가 될 것 같아요? y는 0이라고 하는 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 그림상으로는 이제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이게 뭐가 숨어 있냐면은 여기가 지금 내가 이렇게 증가함수를 통해 갖고 극소값인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여기가 아래로 불러있는 것도 확실하고요. 여기가 아래로 불러있는 것도 확실합니다. 점근선이 y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사실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아래로 볼록이면 접선이 없지만 여기가 만약 아래로 볼록 하다가 다시 위로 볼록 간다고 치면 이런 데는 또 접선을 그릴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뭘 보면 접선의 방정식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곡선 밖에 한 점. 그러니까 접선 문제 항상 어떻게 봅니까? 이런 임의의 점을 t, ln t 전체의 제곱이라고 놓고 이 점을 접선의 방정식의 원점을 지난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이거 풀어보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강 유추할 수가 있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y ln t 전체 제곱. 모든 접선 문제는 접점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2 곱하기 t분의 1 곱하기 ln t. 괄호 열고 x-t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원점 지나니까 x 0 대입하고 y 0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lnt가 보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약분됩니까? 이렇게 tt 약분되네요. 이렇게 약분되네요. 이 마이너스도 역시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lnt 전체의 제곱은 2lnt가 되어서 따라서 lnt가 0이거나 또는 lnt가 2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t가 1이거나 또는 2의 제곱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접선이 몇 종류 있다는 뜻입니까? 2종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접점은 t가 1일 때야. 그러니까 하나의 접선은 이거예요. 이거. 접점이 1일 때. 또 하나의 접선은
얘가 얼마일 때냐면은 2의 제곱일 때입니다. 그럼 이 2의 제곱을 집어넣게 되면 값은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4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에 두 나옵니다. y는 0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원점 지나기 때문에 기울기가 얼마가 됩니까? y는 2의 제곱분의 4x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값이.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위로 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증감과 오목볼록을 조사하고 곡선의 개형을 그리려고 했는데 사실 증감은 방금 조사를 한 거죠. 이게 지금 는영이 되는 값이 오직 x가 1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감소의 증가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계도 함수를 통해서 오목볼록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계도 함수를 구하려면 이식을 한번 더 미분하면 되겠네요. 네. 여기서 볼까요? y의 더블 프라임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x의 제곱분의 2 뒤에 거 미분은 앞에 거 그대로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2 ln x가 돼서 는영이 되는 거니까 ln x가 뭐가 되면 되겠어요? 1이 되면 되기 때문에 x가 뭐가 됩니까? 2가 될 때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가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좀 1점이 지금 2가 되는 겁니다. 2. 그러니까 2에서 얘가 오목볼록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2보다 작으면 앞에 게 더 크니까 전체 값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아, 여기는 계속해서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는 거고요. 2보다 크면 이제 뒤에 게 더 크니까 전체가 음수가 되는 거죠. 이계도 하면서 음수는 위로 볼록이니까 위로 볼록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1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접선을 두 개를 그릴 수 있으려면 얘가 위로 볼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1, 2번은 미분 문제고 적분 문제가 3번이죠. 1에서 구한 두 접선과 곡선의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두 접선, 이 접선하고 요 접선하고 그 다음 x가 1보다 크니까 1보다 큰 쪽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파트가 넓이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잠깐만요. x가 1보다 큰 쪽? 이게 아니군요. 이거 안 되겠네. 예. 요 파트. 그죠? 곡선. 네. 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되겠습니까? 얘를 구하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구해서 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 사다리꼴 넓이 구해서 빼주시면 되겠네요. 맞나요? 네. x축, 그 다음에 요 접선, 그리고 이 곡선. x1보다 큰 쪽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 넓이를 먼저 구하면 얘가 지금 기울기가 요거니까 얘가 1이면은 얘가 2의 제곱분의 4라는 값인 거야. 여기는 계산하면 이 값이 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다리꼴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 더하기 2의 제곱분의 4 더하기 높이 4 한 다음에 요 차이가 얘가 2의 제곱이니까 네,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럴 이제 요 넓이를 구하는 거야. 1부터 2의 제곱에 요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ln x 전체 제곱 dx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잠깐만 계산 식분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넓이가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두 접선과 곡선이 쌤이 좀 이거 착각을 했네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뭐가 착각했냐면은 1에서 구한 두 접선과 그 다음에 이게 국어 문제야. 곡선의 이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게 포함이 됩니다. 미안해요. 첫 번째 접선, 두 번째 접선을 곡선의 1보다 큰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구하는 방법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 색칠한 부분을 빼주면 되겠죠. 밑변의 길이는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의 높이는 4. 그렇죠? 4니까. 요거 구할 필요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 넓이, 인테그럴 1부터 2의 제곱까지 이걸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부분적 분하시면은 뭐 될 것으로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 구해보겠습니다. 인테그럴 1부터 2의 제곱까지 ln x 전체의 제곱 dx를 구해볼게요. 이 값은 x ln x 전체의 제곱 부분적분 1부터 2의 제곱 마이너스 인테그럴 요거 미분하게 되면 2 ln x의 x분의 1이니까 x분이 사라져서 어떻게 됩니까? 2의 ln x dx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요거는 외우고 있죠.
한 번에 쓰겠습니다. x ln x 전체 제곱 마이너스 얘는 x ln x 마이너스 x니까 2를 곱하면은 2x ln x 플러스 2x 1부터 2의 제곱 한 방에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해보니까 2의 제곱 집어넣게 되면은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요. 4, 2의 제곱 여기는 또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다가 2하니까 마이너스 4, 2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 2를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0 여기는 마이너스 2 나와서 뿅뿅 2의 제곱 빼기 2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값이 2의 제곱 플러스 빼기 2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또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사라지는 거 맞나요? 그래서 빼기니까 정답은 플러스 2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죠? 오케이, 다음 17-7번. 역시 넓이를 구하는 건데 초월함수기 때문에 생기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적분을 공부한 내용이죠. 그래서 y는 sin 2x 0부터 2분의 8가 어떤 그래프인지 알겠습니까? x축. 그래프 아는 그래프죠. 주기가 파인 함수가 sin 함수인데 y는 sin 2x인데 이 값이 0부터 2분의 8까지니까 반 사이클을 가면 되는 거고 이것과 x축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y는 k 코사인 x가 2등분한대요. 그럼 y k 코사인 x는 이 점을 지나고 그럼 k가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이런 느낌인 거야.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 뭐 이런 코사인 함수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요게 이 넓이를 2등분한다는 뜻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야? 요 값이 얼마인지부터 먼저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 값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는 없고 이 값은 요것이 만나는 점이니까 이 사인의 2x는 k 코사인 x가 만나는 점이야. 근데 사인 2x가 뭐 똑같습니까? 2 곱하기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입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x가 0이 되더라도 만족하는데 당연히 그래서 이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맞나요? 코사인에서 0이 아니면은 결국에는 뭡니까? 사인 x가 2분의 k가 되는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알파라고 놓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만족하느냐?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성립하기 때문에 사인의 알파는 2분의 k를 만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초월함수에 생기는 문제점입니다. 다항함수는요. 만나는 교점을 인수분해해서 구하면 됩니다. 초월함수는 이렇게 만나는 교점을 여기서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요. 알파가 얼마입니까? 알파가. 뭐 대학과정 가면은 아크사인 2분의 k라고 해서 표현을 하지만 고등반은 이거 더 이상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인 x가 2분의 1이면 x가 얼마입니까? 하면 이거는 6분의 8 아닙니까? 하겠지만 사인 x가 3분의 1이면 x가 얼마입니까? 못 구하는 거야. 특수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해서 이렇게 놔두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이 사인 함수 넓이를 반절로 만드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이 빗금친 부분 넓이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적분한 것에 반절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었어요. 인테그럴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의 2x dx는 얼마냐면은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코사인 2x가 되고 이거를 0부터 2분의 파이로 만드시면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값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이 1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요 빗금친 넓이가 2분의 1이라는 뜻인 거죠. 전체 넓이가 1이기 때문에 요 넓이가 1이니까 요 반토막은 2분의 1인 겁니다. 넓이를 반으로 쪼갰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식이 등장한 겁니다. 인테그럴 알파부터 2분의 파이까지 위에 있는 함수가 사인의 2x 아래에 있는 함수가 k 코사인 x 이렇게 요걸 한 값이 문제에서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걸 풀어서 k 값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사인 2x 적분해 볼게요.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코사인 2x 그 다음에 이것은 마이너스 k의 사인 x 그리고 알파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것은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사인 파이 1이니까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코사인 2알파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의
코사인 2알파. 그 다음에 여기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K에, 플러스 K에 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2분의 1인 걸 푸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K를 구하는데 2분의 1하고 2분의 사라지는 거고 나머지가 능력을 풀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알파를 모르는 거잖아. 하지만 알파는 모르지만 우리는 사인 알파가 2분의 K인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 사인 알파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코사인 2알파나 사인 알파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거부터 먼저 해볼까요? 코사인 2알파는 뭐가 똑같습니까? 방학 공식에 의해서 이 값은 배합 공식에 의해서 1-2의 사인의 제곱 알파하고 똑같은 거죠. 사인 알파가 2분의 K입니다. 이 식이 뭐가 똑같습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K에 더하기 2분의 1에 코사인 이거니까 괄호 열고 1-2에 얘가 2분의 K 제곱하니까 4분의 K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인 알파가 아까 2분의 K니까 더하기 2분의 K 제곱.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뭐 약분하면 요 값은 2분의 K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K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K제곱 플러스 4분의 K제곱은 2분의 K제곱은 0이 되고요. 이게 구하면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은 0이 나옵니다.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는 0이 되는 거예요. 다시 K가 얼마 되는 거예요? 근해 공식에 의해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해서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답이 둘 다 되느냐? 당연히 아니겠지.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K의 범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사인 값이 2분의 K냐 K가 2보다 크면 안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작아도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걸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K가 0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K 0보다 작으면은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래프. 그죠? Y는 K 코사인에서 K가 양수기 때문에 이 값이 0,K를 지나는 거고요. 음수가 되면 0,K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이 넓이를 반쪽에서 그럴 때는 K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고 K는 2보다는 또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값 중에서 0하고 2 사이인 값은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2-루트2가 내가 원하는 답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여기에서 교점을 구하는 게 힘들어요. 초월함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점을 구하는 게 힘들지만 이 교점을 식으로 표현하고 나서 마지막에 적분을 하다 보면은 이 식이 그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굳이 교점 알파를 구하지 않더라도 넓이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넓이를 구하는 독특한 세 문제가 남았는데요. 그 중에 두 개는 매개 변수로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적분하는 것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음함수로 표현된 거예요. 음함수로 표현된 것도 넓이를 구할 수. Y는 fx는 당연히 Y는 fx는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x 추가하고 하면 이게 인테그럴 0부터 a부터 b까지 fx에서 하면 되는데 이런 형태는 보면 함수가 음함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원, 타원 뭐 이런 것들라든지 뭐 요상한 함수. 그래서 이것이 나타내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이제 음함수 형태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 방법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크게 음함수로 표현된 17-8번 하고요. 그 다음에 17-9번, 10번은 매개 변수로 표현된 겁니다. 근데 음함수나 매개 변수로 표현된 것도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방법을 설명할 텐데 잘 보세요. 뭐 대표적인 음함수가 이런 겁니다.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런 게 원입니다. 원은 이렇게 생겼지. 이 넓이를 어떤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냐면은 이게 지금 일반적인 함수가 아닌 이유가 하나의 x값에 대해서 y값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 식은 뭐 y는 fx 이런 꼴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못 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간단하게 요렇게 딱 쪼개면은 이렇게 생긴 함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 이 함수는 뭐냐면은 이걸 정리하면은 y는 뿔마 루트 1-x 제곱이 되기 때문에 y는
루트 1-x제곱이라는 함수와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함수 y는 마이너스 루트 1-x제곱이라는 함수로 나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식은 하나지만 함수가 두 개가 있는 걸로 보고 푸는 거예요. 그냥 이 곡선의 넓이라는 것은 이 자체가 단일폐 곡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어디 보냐? 인테그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위에서 아래 걸 빼는 겁니다. 루트 1-x제곱에서 빼기 마이너스 루트 1-x제곱 dx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이런 음함수 형태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 주어진 문제도요. 이런 원리로 구하는 거야. 물론 원은 그냥 외웠으니까 구하면 되는데 이제 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야.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구하는 거니까 이 방정식이 어떻게 생긴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이런 게 가능하죠. 이 식은 y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y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런 음함수입니다. y에 관한 2차식, 1차식, y에 관한 상수항 이런 꼴이기 때문에 이 식은 두 함수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넓이를 구하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것은 근해 공식 집어넣게 되면 y는 마이너스 x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x제곱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그래프는 이런 느낌인 거야. 뭐 어떤 그래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이런 그래프인 겁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뭘 알아야 되냐? 이 적분 범위를 알아야 되지.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두 개가 서로 만나는 점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 같은 점을 찾게 되면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이게 0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x가 뭡니까? 뿔마 1인 거죠. 다시 답을 이렇게 겁니다.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위에서 아래 걸 빼는 거. 무조건 얘가 더 크죠. 이 플러스 루트인 게 마이너스 루트. 위에서 아래 걸 빼고 나면 값이 2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dx하고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아까 했던 원하고 똑같잖아. 원. 이게 원하고 똑같은 거죠. 정답 파이가 됩니다. 파이. 아까 했잖아. 이 원에서 위쪽 뚜껑이 루트 1-x제곱이고 아래쪽 뚜껑이 마이너스 루트 1-x제곱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1인데 이 넓이 구하는 과정이 위에서 아래 거 뺀 거 하는 거 이식하고 똑같거든요. 뭐 굳이 후반부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삼각지원 해도 되는데 뭐 이런 이제 이 문제 포인트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 이런 접근 방법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도형의 방정식,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라 도형의 방정식으로 표현된 어떤 특정한 도형, 특히 이렇게 단일폐 곡선, 말이 어렵나요? 이렇게 끝이 맞물려져 가지고 원이나 타원처럼 이렇게 딱 폐곡선, 닫힌 곡선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때 그거를 이루는 위쪽 아래쪽의 그래프를 각각 구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 거 빼서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프 모양 몰라도 돼요. 자, 마지막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 319페이지 매개변수로 나타낸 곡선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 매개변수로 나타낸 곡선의 넓이는 원리가 간단합니다. 우선은 17-9번은요. 그냥 하고 17-10번을 설명하겠습니다. 매개변수로 나타낸 곡선이 있을 때, 그러니까 x가 t에 관한 식, y도 t에 관한 식이야. 그걸로부터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뭐 이 그래프가 만약에 어떤 그래프인지만 알면은 그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 그래프는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x는 2t고 y는 이거니까 한마디로 t는 2분의 x이므로 여기 집어넣게 되면은 y는 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어서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그래프가 되는 겁니까? 이 그래프가 뭐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y축입니다. 이 점이 뭡니까? 2입니다. 2. 2,0을 지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질문이 이 넓이 구하는 거죠, 이 넓이. 알겠습니까? 이거 그냥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dx를 하신 다음에, 그죠? 이거다가 2배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값은 12분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를 0부터 2까지 한 다음에 2배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 값은 2를 대입하면 12분의 8. 12분의 8이면은 3분의 2가 되고요. 빼기 2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 곱하기 2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적분값이 마이너스 3분의 8이라는 뜻인가요? 넓이는 얼마입니까? 3분의 8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요 17세 구분은 새로운 게 아니라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함수 y는 fx 걸로 바꿀 수가 있으면 그냥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로 이걸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요 다음에 있습니다. 14, 10번. 이제 x하고 y가 세타에 관한 매개 변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식은 이제 세타를 소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하지만 여기만 구하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은요. 인테그럴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 얼마에 들어가는 말은 바로 x축과 만나는 점이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x축이 있으면은 뭐 어떤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있으면은 이 세모부터 네모까지를 이 그래프를 적분하면 되는 거야.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 바로 y좌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갖다가 x축으로 적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잖아요. 근데 그 fx 자리에 y좌표를 쓰는 거야 원래.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 y랑 dx 자리가 원래는 y를 x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서 fx 만든 다음에 이게 fx dx인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뭘로 하느냐? 이 식을 전부 다 t에 관한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테그럴 y 자리에는 a의 1 코사인 세타를 쓰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dx 자리에는 뭘 써야 돼요?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려고 봤더니 x가 이런 꼴로 표현되니까 양변을 세타로 미분하면은 dx, d세타는 a의 괄호 열고 1 코사인 세타가 되므로 dx 자리에는 a의 1 빼기 코사인 세타 d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의 1 빼기 코사인 세타의 d세타가 되는 겁니다. 이걸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닙니다. 공식으로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y dx인데 이걸 갖다가 매개 변수 표현된 경우는 전부 다 세타나 t로 바꿔준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17-9번 문제도 풀 수가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까? 적분 구간은 세타에 관한 구간으로 쓰셔야 됩니다.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니까 0부터 2파이가 되는 거. 정확하게는 이 식이 0일 때 이 y좌표가 0입니다. 왜냐면은 코사인 0이 1이기 때문에 이게 0,0을 지나는 거야. 2파이가 되는 순간 1 빼기 코사인 2파이가 또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2파이, 0을 지나서 결국에는 이게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인 것을 사실 기하학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식은. 이거는 a제곱에 1 빼기 코사인 세타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알고 있습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a제곱을 묶어내면은 2라고 2분의 1 다음 2분의 3이니까 적분하면 2분의 3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 코사인 적분하게 되면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2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코사인 세타니까 플러스 4분의 1의 사인의 2세타가 되고 이걸 0부터 2파이까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0하고 2파이 되면 0이고요. 0하고 2파이 되면 이 값은 0이고요. 여기 2파이 대 2파이 되면 이 값은 3파이가 돼서 정답은 3파이 a의 제곱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넓이를 구하는 문제들은 특히 마지막에 음함수로 표현된 거랑 매개 변수로 표현된 것의 적분을 이용해서 내가 그래프의 모양은 모르지만 넓이는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추가적으로 있었고요. 훨씬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미적분은요. 함수를 미분하고 함수를 적분하고 함수를 극한을 구하고 함수의 연속성을 판정하기 때문에 함수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수를 표현하기가 힘든 음함수 형태나 매개변수 같은 함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수가 있고 이거 정리하면은 17단원 내용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17단원 연습 문제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넓이 구하는 연습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중요하지 연산은 사실 앞단원보다 훨씬 간단하기 때문에 선생님 연산보다는 그 적분하는 방법 뭐 또는 식을 세우는 과정 이걸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